이슈K 시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내각 주요 인사들이 지난주 전북을 찾아 지역 현안을 들여다봤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그리고 지난주 정가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경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주 취임 이후 처음 전북을 찾았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국무총리가 처음 전북을 방문했기 때문에 기대 성과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네. 근데 새만금을 방문해서 이제 새만금의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허브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김의겸 새만금 청장으로부터 기본계획 재수립에 관한 현황 보고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김민석 총리는 태양광을 포함해서 총 6기가와트의 그 재생에너지 규모로 사업이 추진 없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아마도 새만금이 이제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연과 개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귀한 경험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새만금이 이제 재생에너지의 허브가 되는 길, 여기에 전북이 한번 열심히 나서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전북은 여기서 이제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어쨌든 중심 지역으로서 새만금이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았냐 싶기도 하고요. 당연히 이제 김관영 도지사께서도 이제 총리를 만나서 새만금 SOC에 관해서 일괄 예타를 좀 면제해달라라든가 글로벌 메가 특구로 지정해 주는데 좀 열심히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네. 또 향후에도 새만금 이제 국제공항 등의 이제 많은 그 SOC에 관해서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좋은 계기가 됐다라는 기회가 됐다라고 봅니다. 네. 우연히 같은 날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전북을 찾았습니다. 네. 현재 전북의 가장 큰 이슈인 완주전주 통합의 키를 쥐고 있는 만큼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관심이었는데요.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해당 부서 이제 장관이 오셨기 때문에 관심사가 많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목적은 전주 완주 전주 통합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네. 기본 목적은 이제 지방자치 인재 개발원 개원 60주년을 기념 행사를 위해서 환영사 혹은 축사를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전북 현안이 이제 크게 떠오르기 때문에 주무부처 장관이기 때문에 이제 사전에 기자들과 함께 회견도 하고 많은 질문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완주전주 통합 추진위원회와 그다음에 완주전주 통합 반대 특별위원회가 각자 입장을 가지고서 이제 서류를 정당성 혹은 반대의 근거를 제시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첨예하게 이제 맡았기 때문에 원론적 답변 수준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많은 성과를 갖지는 못했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완주 전주 주민투표 관련해서는 모두 이제 찬반이 일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상당히 다의적으로 다중적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당사자 간에 이제 자기 아전인수격 해석만 늘어놓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양쪽에 일치된 동의가 있어야 된다. 때론 향후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더 조율해 보겠다. 때로는 육자 회담 같은 제안이 있었는데 합의가 된다면 그 합의에 회의에 임해보겠다, 이런 정도. 아마 한 발짝 좀 떨어져서 아직도 이제 갈등 상황이 크기 때문에 조정 국면이 된 후에 입지를 발표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주 상당수 언론에서 내년에 치러질 교육감 선거 잠재적 후보군을 다뤘습니다. 네. 벌써 7명이나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난 6월 26일 날 전 서거석 교육감이 이제 임기 1년을 앞두고 이제 지방자치 선거법에 의해서 이제 낙마가 됨으로써 네. 무주공산의 뜻하고 봐야겠죠. 네. 근데 절대 권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출마를, 또 때로는 이제 자천타천 이런 이야기가 오가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기폭제가 됐던 것은 이제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이 이제 사임을 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교육감 선거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퇴임 자리에서 이제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제 행정과 교육의 다리를
놓아보겠다. 뭐 이런 의지가 결국은 사실상 출마의 의지를 보였다라고 보겠죠. 네. 이렇다 보니까 이제 교육감 현역 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7파전, 8파전 여러 형태의 백과쟁명의 후보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이제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진영 간 후보 단일화 움직임도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후보가 많다 보면 이제 그 표가 갈라지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단일화 문제는 나올 거라고 봐요. 네. 단일화 이제 하는 이유는 이제 컨벤션 효과죠. 교육감 선거라는 게 워낙 광역이고 고비용 구조, 깜깜이 선거이기 때문에 네. 그런 깜깜이에 이제 관심을 좀 촉발시킬 수 있는 구도를 간다면 좀 더 단일화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컨벤션 효과를 노리고 그래서 후보들이 입지를 다진다라고 보겠죠. 그래서 후보가 이제 뭐 2파전 혹은 3파전 정도로 이제 압축되는 이런 과정을 막 겪게 될 겁니다. 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진영 간의 이제 새 규합이랄까요? 뭐 합종 연행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돼요. 지금 봐서는 이제 중도 진보 혹은 진보 이런 진영들이 뭐 대세적 그 진영이 아닌가라고 판단됩니다. 네. 대략 이제 진보 진영이라고 한다면 이제 과거 이제 학생 인권 때로는 이제 교육 혁신 등을 주도했던 그 진영들이 이야기하는 걸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도 진보 정도는 현재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교사의 인권 혹은 교권의 문제, 기초학력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자기 진영들을 세를 규합하려는 이런 측면들이 이제 한 진영으로 모이지 않겠나.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뭐 진영 간 대결 그리고 그걸 위해서 후보 간 연대 그리고 후보 단일화 이런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 관련 소식도 짚어보죠. 전북 일부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논란입니다.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지난달 26일 날 군산시의회가 이제 의원 의정활동 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 가결했어요. 네. 이미 이제 군산 포함해서 전북에는 전북도 의회를 통해서 7개의 의회가 이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대략 기본적인 내용들은 뭐냐면 시 도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법적 분쟁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 분쟁의 비용에 소송 비용을 좀 시, 군, 도에서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난이게 되겠죠. 대략 형사소송은 700만 원, 민사소송은 400만 원, 최대 뭐 2,100만 원까지 지원 조례고요.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증인, 여비 이런 부대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네. 상당한 특혜라는 비판의 소지가 있죠. 물론 이제 법적 분쟁에서 자유로워야 의정 활동을 더 열심히 해서 도민과 그리고 시군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순기능도 있습니다만 결국 셀프 조례 아니냐 이런 비판은 뭐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결국 조례라는 입법기구를 형성해서 결국 이익을 취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상위법 문제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보면 의원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정활동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의정활동비에 이제 소송비는 들어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여비라든지 활동비라든지 이런 건 들어있지만 소송비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상위법에 모순되는 이런 문제점도 충분히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악용될 수도 이제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이제 SNS라든가 사적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전인 수격으로 그 의정과 관련된 거다라고 이야기해서 소송비에 지원을 받는 이런 좀 기후의 뭐 모습이겠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악용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조례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평가해 본다면은 의원의 이제 법적인 책임을 면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이익을 위한 지나친 셀프 조례다라는 비판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